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날개를 접으며 나는 새벽바다를 향해 날고 싶은 아침나라로 머리를 눕혔다. 그 위에 설이 하얗게 내린 풀잎의 마음 기대며 그대 언제나 여기까지 왔었으니 하루가 저물고 흉흉한 소문들이 유령처럼 어두운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EBS 문화사 시리즈의 정보석입니다. 이곳 4.19 국립묘지는 정치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의 젊은이들은 4.19를 거치며 자유를 경험했고 이후 4.19 세대는 자유의 정신을 고스란히 문학에 담아냅니다. 바로 1970년 문학과 지성이라는 문예지의 탄생이 그것인데요. 문학과 지성은 60년대 중반에 나온 창작과 비평과 함께 70년대 문학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요. 자유를 외치며 기성문단에 신선하게 도전했던 4.19 세대 문학의 주역들은 21세기 새로운 세대에 의해 문학 권력이라고 비판받게 됩니다.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 72년부터니까 유신이 본격화된 시대였죠. 그 당시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운 게 없었습니다. 개강하자마자 바로 데모고 휴강이고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학교가 죽어버린 시대에 아마도 우리 세대에게 교과서라고 한다면 그게 유일하게 창작과 비평 그리고 문학과 지성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창비를 열심히 보면 시가 창비 경향처럼 변하고 또 문지를 열심히 보면 문지처럼 변하고 자꾸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근데 그런 그 양대 개간지라고 하는 그 개간지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문학 내지는 시의 균형을 잡는데 저한테는 걸음처럼 그렇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던 작가들 뭐 카프카라든지 보들레르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이 그야말로 달리 번역하지 않고서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일종 정신적인 모태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책방에를 갔는데 우연히 헌책방에 갔는데 창작과 비평지가 있었죠. 그걸 보고 놀랬죠. 아, 이런 시도 있구나. 거기에 이제 현실 참여적인 그 시들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고 1학년들이 과연 그런 논문들을 읽을 수 있을까? 물론 저도 그때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막연하게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원래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훌륭하지 않구나. 이런 정도의 아주 그 초보적인 느낌을 감지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넌 참여할래 아니면 순수할래 그러니까 문지와 창비 얘기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문학은 순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쪽이었어요. 문학과 지성사나 창작과 비평사나 70년대 80년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망설여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문학 관련 논쟁 때 창작과 비평사나 문학
문학과 지성사 그리고 또 90년대 들어서 상업주의하고 결합하면서 빠르게 등장한 문학동네를 문학 권력으로 비판했던 이유는 오히려 창작과 비평사나 문학과 지성사가 7, 80년대 해왔던 훌륭한 역할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문학을 건전한 오락으로 삼을 여유가 없는 불행한 대중들 간에 읽히기 위해 문학은 그들에게 아편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창작과 비평이 이제 얇은 책으로 여기 나왔을 때 이 창작과 비평이 이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폭파할 만한 그런 폭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창비는 제가 보기에는 6.25 전쟁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이승만 박정희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맥이 잘린 진보주의 운동의 그 새로운 그 부활이라 할까요?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정치적인 타부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타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대행으로 방수로 역할을 한 것, 정치의 방수로 역할을 한 것이 이 말하자면 리얼리즘 문학 기관지의 하나가 범기관지의 하나가 창작과 비평이었고 말하자면 오늘날 3.86 태전에 이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학을 통해서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가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으로 보면 큰 행운이었고 우리 그 사회 자체로 보는 것 되면 대단히 딱한 비정상적인 시대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거죠. 71년 봄에 그 황석영의 객지라는 중편이 발표됐는데 그 무렵에 어떤 인연으로 저는 그 객지의 원고를 읽었어요. 읽고 굉장히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헤이라, 뭐 또 딴 거 없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이라고 하면 전태일 씨가